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95차 기술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오늘 우리 죽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죽는 날까지 사실은 살아야 되는 문제가 노후의 문제인데 예전에는 60살 되면은 사실은 다 갔었는데 지금은 100살, 120살 시대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뭐 수입 있는 거는 사실은 4, 50대에 끝나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4, 50년 더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사실은 준비 안 해놓으면 사실은 막막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복한 노후 만들기의 정재환 박사님이신데 특이하게 박사 과정을 박사 학위를 2개나 가지고 계세요. 남들은 1개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 정재환 박사님의 특강을 우리 저자 직강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네,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를 보람 있게 보내면, 그러니까 편안하게 잠을 자듯이 우리가 한 번뿐인 삶인데 이제 의미 있고 값지게 쓰여지면 이제 우리가 평안한 좋은 죽음을 가져다 주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의미 있고 값지게 쓰여진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 마무리하는 유종의 미를 걷는 이 노후가 그것에 이제 잘 마무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노후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세대들에게 처음 맞이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타임지에서도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142세까지 살 거다. 그리고 구글에서도 200세 뭐 생명 연장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영구적인 그런 것까지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2005년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 보신 그 경험이 있으실 텐데, 유엔에서 새로운 연령 구분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65세까지가 영피플 청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당시에 야 이게 뭐야? 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데이비드 앨리스 박사가 이제 우리 사회는 60대가 아닌 80대에 은퇴하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조사를 했고 올해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80세까지 일하고 싶다. 지금 55세에서 79세 사이에 계신 분들이 몇 프로나 됐을까요? 거의 지금 7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 4, 5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이제 첫 세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유엔의 연령군을 들여다보니까 80세부터가 노년이라고 한 게 지금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100세 시대의 진짜 나이는 현재 나이보다 0.7을 곱한 것이 현재 자기의 진짜 나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살아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쭉 프로세스에는 첫 번째가 뭐냐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관점을 대전환해야 됐다. 그래서 이 낡은 생각인데요. 저도 이제 지금 그 60년생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퇴직한 친구들이 꽤 많은데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새로운 걸 배워서 뭘 해? 새로운 일을 해서 뭘 해?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가진 친구들은 바로 이렇게 후회를 할 겁니다. 이 95세 노인의 후회라고 하는 인터넷에 회자가 많이 된 건데 이분이 총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65세에 당당하게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고 30년 후에 95세 생일날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후회를 한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퇴직을 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거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30년 세월이 간 거죠. 그래서 이분이
10년 후에 맞이할 105세에 나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영어 공부를 시작한다. 이렇게 고백한 거고요. 이분이 이제 영어 공부를 실제 하시고 103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그 노후가 굉장히 새롭고 희망적이고 설레이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이제 생각을 바꾸는데, 그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장을 한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조직이나 어떤 가정을 위해서 했던 거를 아까 이제 우리가 박연석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나답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해보고 어, 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후반기를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어, 이거는 같이 한번 좀 음미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애쓰며 사는 것보다 더 훌륭한 삶은 없다. 어. 그래서 그 누구나 인생을 쫙 펼치고 보면 인생의 황금기, 전성기라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영석 교수께서 이제 130인데 이분이 90세 이상의 친구들 모여서 한번 이 얘기를 나눠서 우리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였니라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다 65세에서 75세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게 60세가 넘어가면 자이든 타이든 이제 사회적인 스트레스에서 여유가 좀 생기잖아요. 이제 그때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정말 그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시기고, 저는 이제 지금 이게 옛날 버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건강이 75세가 아니라 85세, 90세까지도 관리를 잘하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좀 20년, 30년이 어떻게 보내느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제 스스로도 보니까 이 후반기에 2, 30년을 어떻게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내느냐, 외롭고 힘들게 보내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삶 전체가 평가될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 유종의미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하버드대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실제 70, 80대 되신 분들에게 20년 전후의 상황과 20년 전의 생각, 20년 전의 행동으로 바꿔 살게끔 한 실험을 한 거예요. 시계 거꾸로 돌리기에. 그런데 실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신체적으로도 그때처럼 악력이라든가 그만한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 나는 좀 나이 들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운동을 덜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걸 뿐인 거죠. 자기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좀 더 희망차고 설레게. 그래서 일단 새로운 인생, 설레이는 내 인생의 황금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 시기에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잠시 좀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대든 60대든 70대든 자기의 삶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행복한 노후는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은 가이드는 있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가장 큰 정답은 나에게 맞는 그것에 대한 행복한 노후의 정답이죠. 그러려면 자기를 이해를 해야 되고 자기를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존경받는 부자의 그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한번 좀 멈춰 서서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 진짜 잘할 수 있는 일 한번 찾아보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성과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후회하는 순서를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3위 1위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위가 뭐였냐면 나답게 못 산 거였어요. 그냥 세상의 잣대라든가 이렇게 살았지 정말 나답게.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자기를 이해하는, 자기를 아는 걸 조엘이 4가지 창을 통해서 자기를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내가 알고 있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영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혹시 남들의 눈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이거 굉장히 신선합니다. 또 이제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은 검사를 한 4가지를 해요. 이 책에서. 그래서 나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4가지 검사는, 자, 그 전에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고양이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강아지는 꼬리를 흔든다는 거는 굉장히 반갑다는 표시인데, 고양이는 왜 쳤을까요? 고양이 세계에서는 꼬리를 세운다는 거는 싸우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누구는 고양이고 누구는 강아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가 내가 고양인지 강아지인지를 본인이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장 노후의 행복의 요소는 관계입니다. 관계.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행복한 요소인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저 사람은 고양인지 강아지인지를 알고 이해와 배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크게 4가지 검사를 하는데, 요즘 MBTI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 젊은이들하고 MBTI 아니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J야, 너는 T니?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J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거를 시도하기 전에 여행 가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 쇼핑을 하거나 철저하게 계획을 짜는 게 J예요. 그러니까 이 J형들은 계획을 짜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P형은 계획 짜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방향도 바꿀 수 있고 유연하게 서로가 이렇게 서로 배려를 안 하면 서로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16가지 유형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드러난 행동 유형을 조사하는 건데, 이게 디스크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D와 S를 보면, D는 서로 대화할 때 바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훅 들어와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핵심만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분들이 대표로 D형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S형들은 절대 처음부터 결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래 이래서 저래 이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그 외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일할 때 스타일이라든가 관계할 때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태어날 때부터 어떤 쪽에 흥미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재능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재능, 흥미, 성향 기질은요, 타고난 성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자기를 이해하고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비전 스쿨을 18년간 하고 있는데요.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뭘 좋아하지, 뭘 잘할 수 있지, 그거를 가지고 진로와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생각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지나온 삶을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맞는 행복한 노후 모습을 정하는데, 지금 이제 올해 그 조사한 걸 보니까 50, 60대들이 퇴직 후에 이런 유형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조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한번 그냥 보는데요. 한 5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워크홀릭형이 가장 이제 50, 60대에 많이 나오는데,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면 이제 잔소리만 듣기 때문에 또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좀 일을 계속 한다라고 보내는 형들이 이제 30 몇 프로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꽃보다 집형이라고 하는데, 집에서 휴식도 하면서 손주도 보면서 취미도 생활하면서 이렇게 문화센터에 다니면서 이렇게 보내신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재학생입니다. 재학생 다시 공부하는 건데요. 새로운 이제 자격증이라든가 자기관리 이렇게 공부하는 건데, 이게 그 앞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이제 뒤에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바쁘죠. 뭐 봉사활동, 사회활동, 뭐 친구들 만나고 뭐 아주 뭐 모임 만들기 좋아하고 우리 정 회장님처럼 사이를 많이 이어주는 데 또 많이 바쁘시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이렇게 이제 보내는 형들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청산별곡형. 그래 나는 그냥 시골에 가서 안빈낙도 이렇게 소일거리 하면서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이 이제 좀 구분이 됐는데요. 자, 이제 우리의 행복한 노후 모습이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피터 드러커라고 이제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본인이 고백하기를 나는 90대의 인생의 전성기라고 고백을 하셨고요. 실제 이분이 100권의 책을 썼는데 70권이 65세 이후에 쓴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미래가 궁금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창조하는 거다. 그리고 그거를 말로 창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는 말에 몇 프로 지배를 받을 것 같아요? 네, 98%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업이 교수이면서 코치인데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관찰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거의 맞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은 힘들게 살아요. 그냥 뭔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은 또 그렇게 또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한 번 왔다 가는 삶인데 꼭 이루고 싶으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 제일 먼저 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저도 이거를 꼭 많이 하는데요. 우선 주변에 말로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떠올리는 것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미래를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의 노후의 모습은 지금 창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이하고 펜을 좀 꺼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종이하고 펜을 잠깐 꺼내셔가지고요.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요. 여러분이 그 질문에 한번 쭉 답을 써가시면서 남들이 만든 모습이 행복한 모습이 정답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창조하는 행복한 모습으로 한번 창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요. 자기에게 솔직하게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생애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루고 싶은 두 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동안 반드시 이것만은 내가 한번 이루고 가고 싶다. 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요거는 참 잘하고 가네 라고 하는 것이 뭘까? 자, 그걸 두 가지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요. 리스트를 말씀하시나? 자, 적으셨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합니다. 자, 그 두 가지 중에서도 두 가지를 다 이루시겠지만 우선 먼저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두 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를 선택한 이유를 한번 적어보세요. 스스로. 자, 내가 남은 생애 기간 동안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두 가지를 여러분이 적으셨고요. 자, 그 두 가지 중에서도 나는 한 가지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그 선택 이유를 나름대로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이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선택하신 거를 조용히 한번 이제 눈을 감아 보시고요. 눈을 감으시라는 거는 누구도 의식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게 언제 어떤 모습, 그게
바람직하게 달성을 했다 할 때 모습은 뭐가 연상이 되시는지, 이걸 우리가 심상화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목표라는 한자도 보면 눈목자의 표시표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려지지 않은 목표는 굉장히 달성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달성한 모습 그 자체를 미래에 가보셔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습 누구와 함께 있는지 이걸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것을 떠올리신 분들은 이제 그거를 그대로 그림으로 글로 한번 그 모습으로 옮겨 보세요. 자, 내가 그것을 이뤘을 때 모습, 또 그것을 느낌까지도 한번 이렇게 쭉 해서 적어 보시고요. 충분한 시간을 드리면 좋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에 좀 더 보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적어 보시고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이제 그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의미를 한번 부여를 해보세요. 내가 선택한 목표가 내 남은 생애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그 목표가 달성이 됐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또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요? 자, 제가 이제 어떤 목표인지는 잘 모르지만 의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정 회장님, 예. 그 목표가 달성된 거는 우리 정 회장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런 우리 기술 독립군 모임을 50년 전서부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요. 50년의 꿈을 이룬 나름대로의 그 행복함, 풍요로움이 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애를 마지막 정리할 때 참 잘하고 가네, 그렇죠. 라고 하는 거죠. 예. 예. 드림스 캄 트루. 네, 예, 예. 미리 축하드리고요. 예. 어, 자, 그런데 이제 의미까지 부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로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나는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우선은 세 가지를 한번 적어 보시는데요. 미국의 영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어떤 목표든 방법을 20가지를 찾아내면 거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또 뭐가 없을까? 뭐가 없을까? 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도전을 해보시다 보면 자, 세 가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영감을 얻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밥 먹다가 길거리 가다가 이제 툭툭 이제 이 솔루션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쭉 계속 적어가시면서 실행해 하시면 정말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그런 것을 행복한 노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미국 심리협회에서 재미난 거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일을 목표를 정해서 해보겠다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게 될지 안 될지를 미리 알 수 있답니다. 재밌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봤더니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적으셨잖아요. 지금 자기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먹고 있냐를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다 안 이루어질 거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의 출발이 이거였답니다. 뭐냐면 이거 될까?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의심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쪽으로 이제 핑계나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하든지 이루는 사람들은 출발할 때 어떤 생각을 먹고 출발했을까? 자, 이 친구가 메이더웨이라는 친구인데 5체급을 하면서 다 세계 챔피언을 먹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패이면서 은퇴한 친구는 온리원, 유니크 아까 말씀하신 온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야, 너 인정. 오케이. 너 비결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먼저 이겨놓고 링에 오른다. 이겨놓고.
자,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도 아까 그 목표를 적었을 때 그 생각은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인간이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띵크입니다. 그죠? 가슴에 따르라 스티브 잡스처럼.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포인트가 빌리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굉장히 황당한 것 같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제가 지금 이제 여기에는 그 좀 시간이 한정돼서 뺐습니다만 제가 직장생활 7년 하고 이제 경영 컨설턴트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미래 모습을 창조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30년 전에 수첩에다 적은 게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소름 끼치도록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믿는 거, 믿고 실행에 옮기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출발이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책에서 나와 있듯이 재무와 비재무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비재무는 이제 건강, 그리고 관계, 배우자와 자녀와 친구들, 그리고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재학, 자기개발, 그리고 평생 그 노후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게 평생 현역 만들기, 일거리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 남아도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지 그런 취미나 여가 생활, 그리고 뭔가 그래도 이기적인 삶만 사는 것보다, 그래서 그 김영석 교수님이 항상 강의 마지막에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많은 사람의 이제 죽음을 봐왔는데 이기적인 삶만 살다가 간 사람들은 뭔가 삶이 공허하더라. 그래서 뭔가 좀 이타적인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 그래도 굉장히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을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뭔가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봉사활동.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웰다잉, 삶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노후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책에 되어 있고요. 이제 사전에 양해를 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지금 과정이 약 30시간 과정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이러한 중에서 핵심만 잠깐 공유하는 걸로 그리고 이따가 이제 질문 이렇게 나누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강인데요. 그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행동이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팔팔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수하면서 팔팔하게 산 분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추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여간 규칙적으로 뭔가 신체적인 루틴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 대단한 강도 있는 훈련이 아니고, 그래서 그 아까 김영석 교수님이나 칸트도 이렇게 보면 하여간 정확한 시간에 산책을 하고 정확한 시간에 이렇게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학의 아버지가 히포크라테스잖아요. 이분이 이제 한 3마디를 했는데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첫 번째가 지금 너의 몸은 네가 그동안에 해온 결과이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건강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말 꾸준하게 루틴을 관리하는 게 건강한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 했어요. 가장 좋은 운동은 뭐다? 뭐다? 걷기다. 저도 20년간 그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좋고. 두 번째, 최고의 보약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웃음입니다. 웃음. 그래서 이 의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결국은 자연이 주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 면역 체계를 가장 관리를 잘하는 것이 최고의 건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면 잘 취하셔야 되고, 소식을 하는데 여러분 소식의 기준이 자기가 배가 좀 찼다라고 하는 것의 한 80% 정도가 이제 자기에게 맞는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간헐적 단식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6시에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 10시 정도, 14시간, 16시간을 좀 이렇게
쉬게 해주는 것도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긍정적 태도, 소통 교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모임에서 저는 이제 재능 기부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저는 좋은 분들과 이런 좋은 대화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게 서로가 서로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로 소통과 교류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서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노후에 대해서 돈을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올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심플하게 보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런 거보다는 평생 월급처럼 나오는 그런 이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놓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연금이고요. 국민연금은 이제 죽을 때까지는 나오지만 물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가장 좀 먼저 고려해야 될 연금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퇴직, 개인연금, 또 요즘은 이제 주택연금도 하나 이제 자연스러운 추세가 좀 되어 있는데요. 또 일시연금 해서 우선 연금을 좀 잘 체크를 하셔서 내가 삶을 요 정도 레벨로 살겠다. 그래서 월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든다. 그걸 내가 연금으로 우선 커버하겠다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으로 그냥 80, 90까지 뭐 이렇게 러프하게 짜면 안 됩니다. 최소한 100세까지. 그래서 먼저 가면 이제 돈은 남으니까 괜찮잖아요. 어쨌든 100세까지로 준비하는 계획을 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계획 속에서는 이제 배우자가 또 한 명이 남잖아요. 그래서 남는 배우자까지 고려하는 그런 노후 자금을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퇴 리스크가 한 5가지가 있어요. 뭐 자녀 리스크라든가, 뭐 금융 사기라든가, 부채를 미리 이제 좀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제가 그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취약층이 굉장히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쪽방촌이라든가 굉장히 힘든 분이 독거노인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한결같이 내가 이렇게 살지는 몰랐답니다. 근데 그것이 이 2가지를 잘못 다루면 거의 그 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노후에 이 2가지 리스크는 철저하게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창업 실패 리스크하고요. 황혼이혼입니다. 그래서 앞에 3가지 리스크보다는 이게 재정적으로 치명타가 돼요. 거의 재산을 반 이상을 하기 때문에 이 2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셔서 은퇴 리스크를 예방하시고요. 이제 책에 보면 이제 은퇴 시점, 이제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 거기에 맞는 소요 자금, 그다음 현재 나의 준비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자금을 이제 준비하는 연금 플러스 뭐 여러 가지 형태 준비하는 그 운용 관리 이렇게 쭉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책은 워크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부 이렇게 작성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나에 맞는 것을 쭉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평생 현역 만들기가 최고의 노후주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노후의 3대 요소가 돈, 건강, 시간입니다. 근데 이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40, 50대부터는 내가 적어도 한 80까지는 그래도 일거리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 이런 거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제 100세 인생의 그 책에 보면 이제는 이제 유형자산 아까 재무도 있지만 무형자산에서 이제 생산 활력 변형 자산을 준비라고 하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만들어주는 자산, 그러니까 지식, 인맥, 평판. 실제로 퇴직 후에 재취업하는 80%가 추천입니다. 추천.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인맥과 평판을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퇴직 후에 40년을 고민하는 첫 세대고요. 이런 가보지 않는 불확실성 시대, 또 지금 굉장히 이제 변혁이 빠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꿈을 이룰 수 있기에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자에게 살포시 다가온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이제 그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그냥 단순히 리타이어하지 않는다. 이제 이 층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력,
또 역량 이런 거를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어떤 그 혁신 기술들,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이런 창업 리스크 없이 당당하게 그 생산 인력으로 재등장한 시대가 될 거다. 그래서 이 실버 어떤 그 비즈니스와 실버 마케팅 쪽이 앞으로 굉장히 큰 아이막한 변혁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배워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복한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인데요. 이 하버드대에서 75년간 계속 조사를 해온 그랜트 연구가 있는데 작년에 중간 발표를 한번 했어요. 자, 이분들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그 비결이 뭐였나 봤더니 뭐였습니까?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실제 가장 행복한 걸 묘사하는 것의 1위가 뭐였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 가장 행복한 모습의 1위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관계. 그래서 그 좋은 관계 중에서도 배우자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제 자녀들 보내고 이제 그 긴 시간을 둘이 보내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부부와의 보내느냐가 그 삶의 질, 노후의 행복과 불행에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퇴직 이후에 은퇴 이후에 어떤 그 남자와 여자의 상황이 완전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자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동안에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어떤 패턴, 루틴이 완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퇴직한 이후에 남자는 어떻습니까? 이제 새로운 공간, 새로운 어떤 그 환경에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언밸런스 상황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한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도 상사인 줄 아는 남편, 그런 꼴을 절대 못 보는 아내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원하는 거를 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가장 인기 있는 남편 1위는 송혜가 뽑혔습니다. 송혜가. 이유는 집에 안 계시죠. 또 나이 들어서 계속 돈을 벌어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남자들도 숙시다 보니까 남편들이 원하는 아내, 이렇게 건강하고 잔소리 않고 좀 이렇게 있는데 5위를 보면 나보다 더 오래 사는 아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들에게 원하는 거를 이제 보니까 전부 아내였었어요. 아내, 집사람, 누구 엄마. 그런데 이제 아내들에게 물어봤어요. 필요한 게 5가지를 했더니 첫 번째가 돈입니다. 돈. 다 필요 없어, 돈. 그리고 뭐 딸, 친구, 그 다음에 반려견, 그 다음에 찜질방. 남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의학적으로는 이제 검증이 안 됐습니다만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제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여자분들이 쭉 이렇게 오면서 굉장히 많은 그 억눌림, 화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남녀가 나이가 들어가면 호르몬이 이제 역전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독소를 뿜어낸 겁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잘 나가고 젊었을 때는 그게 별로 상처가 아니었는데 남자들이 힘없고 이럴 때 그 독소를 맞으면 치명타래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노인 우울증이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자들이 더 일찍 가죠. 그래서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보다 부부끼리 사는 사람들이 장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도 남편들도 잘해야 되고 여자분들도 이제 이런 독소를 좀 넓게 뿜어서 함께 행복하게 장수하는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그런 다양한 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죽기 전에 그 후회하면서 3위가 나밖에 못 사는 거고요. 두 번째가 아까 여러분 적어보셨듯이 내가 진짜 해보는 걸 못 해보고 죽네가 두 번째 후회였고요. 그러면 가장 후회하는 순서 1위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을 표현을 못 해보고 보내드린 거.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코칭을 하면서 리더들에게 꼭 해보게끔 하는 거고요. 굉장히 많은 반응이 좋습니다. 뭐냐면 부인이나 자녀나 직원들, 고객한테 그 사람만 생각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칭찬하는 거를 글로 살짝 이렇게 전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간에도, 자녀 간에도, 또 이제 직원들에게도 이런 걸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자, 이제 제가 한 5분 더 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최고의 남편은 결국은 이제 진심 어린 소통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그 말을 잘한다고 하는 방송인들을 에리킨과 오프라를 뽑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80%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가 뭐냐면 듣는 게 80%입니다. 듣는 게. 그러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말을 잘한다는데 듣는 걸 잘하는 것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경청은 신비로운 그런 마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칭할 때 이 리더들이 변화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경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음으로 해서 더 매혹적으로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실제 말은 7%밖에 차지하지 않고 말할 때 태도가 93%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경청의 경자가 무슨 경자입니까? 기울의 경자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 일단 하던 일은 멈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사람들이 말할 때 기분 나빠하는 게 눈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몸을 돌려서 눈을 바라봐 주는 거. 그리고 경청을 하면서 최고의 소통은 말하는 사람을 가장 신나게 해주는 건 뭡니까? 리액션입니다. 리액션. 그래서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내 몸에 하면 놀라운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요 상대방이 바뀝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랑하는 분들과 이런 소통하고요 이런 걸 해보게끔 돼. 그다음에 이제 자녀 리스크인데 자녀가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자녀와 내가 상호 온전하게 독립하는 게 최고의 노후 준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도 부모한테 손 안 벌리고 부모도 자녀한테 손 안 벌리는 이런 관계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진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세대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 그 차이를 인정해. 요즘 MZ 세대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순위가 이겁니다. 첫 번째가 워라밸입니다. 그러니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라이프도 밸런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 MZ 세대 특히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기성세대와 기성세대는 성장기에서 했기 때문에 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했거든요. 근데 요즘 MZ 세대들은 미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성과 보상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문화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수평적인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와도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타고난 성향 그거는 바꿀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도 성향을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 배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만든 오드인데요.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고 이제 출가도 해보고 손주도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없다. 효도는 덤이다. 그래서 일단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제 자녀와의 중요한 관계 같고요. 이제 친구는 많은 이제 나이 들면 이제 주변 사람들 격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스트레스 받는 사람보다는 좀 더 좋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좋은 친구 3명만 있어도 굉장히 행복한 삶이라고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좋은 친구들과 관계를 하면 잘 산대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장수하기 위해서도 좋은 친구를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친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도 4분면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성취와 성공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요. 이제 일단 이루는 것을 이제 취하는 게 성취고요. 진정한 성공의 의미는
이루는 거를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의 조사에 의하면 이루는 걸 나누면 8배가 더 행복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가면 자기가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통큰 5조 기부한 김범수 씨도 이 무엇이 성공인가 에머슨 씨에서 이제 영감을 받았다 하고요. 저도 이제 저의 지향하는 바가 에머슨 씨의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침에 여러분께 이렇게 하는 거는 전 굉장히 지금 행복한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제 봉사할 때 시간과 돈이 있어야 돼 그러는데요. 이 무죄칠시라는 게 있더라고요. 부드러운 눈빛으로 상대방을 편하게 대하는 거, 밝고 화사하게 웃어주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봉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책에서 최고의 어른이라는 것을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고 한데 최고의 어른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포근하게 대해주시는,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최고의 어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을 웰다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 분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버지로서뿐만 아니라 나에게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암이 걸려서 이제 시한부이셨는데 그때 이 아버지께서 이제 준비를 다 하셨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다 정리하신 다음에 이제 남겨진 와이프의 이제 집이라든가 자금을 하나를 딱 띄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있는 NGO 기부금 띄고 그다음에 내가 자녀들한테 치료비 부담을 안 주겠다. 그래서 치료비 띄고 나머지를 자녀에게 이제 쭉 배분을 해줬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본인이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쭉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쫙 하면서 마지막에 영상이 이거였답니다. 얘들아, 한 달에 한 번은 하늘을 받아오. 이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게. 라고 하는 마지막 멘트의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엔딩 노트라는 걸 통해서 자기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저도 이제 자서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선 자기를 정리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제 정리를 해보는. 그래서 이제 마무리입니다. 제가 이제 쭉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인데요. 같이 한번 이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애쓰며 사는 것보다 더 훌륭한 삶은 없다. 그래서 정말 그 평생 공부하는 거는 당할 자가 없다라고 이제 공자도 얘기하셨는데 두 번째는 가보지 않은 불확신 시대에서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는 배우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저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분들하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배우는 자에게 살포시 다가온다. 그래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하늘의 소리와 내면의 소리에 이제 응답하셔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참 행복한 삶이었다. 나는 고백의 주인공이다 되시기를 온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95차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 95차 강의가 오늘 완결편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오늘 한 110%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기대했었던 분이 100점이었으면 오늘 110% 이상 자신을 했고요. 자, 일단은 저 채팅 들어온 거 제가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녹화본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린 메타분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술도님분의 이 부분이 조금 있다가 다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노후에 제일 중요한 게 돈인데 노인빈분이 너무 높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주민보 대표님이 이렇게 나오셨네요. 얘기 한번 좀 해주실까요? 네네. 주민보 대표님이 노후에 제일 중요한 게 돈인데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노인 중에서도 구분이 됩니다. 아마 국민연금이 몇 년도죠? 80 몇 년도인가요?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 이전의 노인분들은 굉장히 지금 이제 OECD 국가 중에 빈곤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연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또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경제력 있는 세대가 베이비 부머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의 세대 분들은 이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배려를 하는 이제 복지 정책을 해 드려야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베이비 부머는 조금 경제적으로 다른 이제 준비를 이제 철저하게 이제 좀 하실 수 있는 그렇게 좀 구분이 된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네, 그다음에 우리 탁정아 대표님이 자기 꿈 대점검을 하셨는데 한국형 경영혁신 모델 만들기, 기술 독립군이 대한민국 그에 도움 줄 수 있도록 경영혁신 모델 접목시키기, 군자금 모아서 기술 넘어서 자리 바닥 만들어주기, 어린이 어른 어르신 어리 큰 어른 되기, 누구나 포괄해서 어른이 돼야 되겠네요. 이게 얘기 나왔고요. 김관도 교수님이 정년퇴직 후 평생 현역 만들기, 즉 적어도 8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말씀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연장선상에서 평생 현역 만들기를 추천해 주시고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얘기가 좀 포괄적으로 너무 크고요. 제가 우선 좀 말씀드리면요. 제 지금 우리 주신 책으로서 행복한 노후 매뉴얼 만들기 이 부분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한 500페이지 되는데요. 굉장히 쉽게 읽으면서 단위별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기술독립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지속적 평생 우리들이 입 닫고 지갑 열기가 제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평생 현역 만들기에 대한 부분 제가 지금 우리 기술독립군에서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 활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지난번 94차 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김관도 교수님 한번 오시면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현 대표님이 유익하고 뜻깊은 강의 감사드리고 그린 메타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박현석 대표님 저희 생각과 같습니다. 저도 현재 즐겁게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얘기했고 이제 뭐 말씀 있으실 분 한두 분 바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 정도만 직접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사례 발표 요구하시면 응하겠습니다. 사례 발표 있으시면 잠깐 좀 얘기해 주실까요? 아니요, 다음에 우리 정 박사님이 이런 예. 강의하실 때 예, 이런 말씀 이렇게 진행 중이다. 예, 박현석이라는 사람이 예, 라는 게 기회가 된다면 제가 지원해 드리겠다고. 예. 저의 사례를 그러면 발표하겠다. 자기 웨비나에 발표하시는 걸로 제가 잡아놓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는요, 어쨌든 간에 발표를 전부 해야 돼요. 이렇게 자기 얘기를 어쨌든 1시간씩 끌 수 있어야지만 전문가가 되거든요. 남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 말로서 이 부분을 어쨌든 그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거고요. 저는 제가 이 부분을 50년 전서부터 생각을 해왔었던 부분이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꾸준하게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발표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 부분은요. PPT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좀 보시고 이 부분을 차분하게 다시 한번 리플레이를 계속 하시면 유튜브에서 굉장히 좋은 우리들의 어떤 마음의 양식으로 또 지표, 북극성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거의 시간이 돼서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걸로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네. 네, 뭐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20가지를 갖다 일단 정리를 하시려니까. 자, 그럼 하여튼 여기서 일단 끝내도록 하고 너무 울림이 오늘 커서요. 이 부분을 좀 차분하게 몇 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정재환 박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